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정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5분 취업 완성 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에서 탈출하는 상식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상식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상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이런 거거든요. 상식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또는 시험에 없기 때문에 이 감각을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취업에 필요하다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에서 멀어지고 이걸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5분, 정말 5분 동안에 하루에 딱 하나씩 한 용어만 알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파생돼서 우리가 한 번쯤 주시해 봐야 되는 것들 또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웃길 건 아니에요. 엄청 웃길 건 아닌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5분 정도 쭉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꽂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한번 쭉 듣고 그냥 마셔도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교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 5분 시사상식 완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입니다. 1일차 국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1대1로라는 용어가 나오죠.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구상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지칭합니다. 즉 35년간 2014년에 주창을 했으니까요. 2014년부터 2049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 즉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를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느냐면은 이게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어도 척척. 그 다음에 1대1로 거점 칭다오한 가보니 사람도 별로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이 중국의 1대1로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비판해야 될까요? 또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1대1로 우군 찾아 바쁜 시진핑, 유럽 돌고 G20 간다. 그러니까 우군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북 철도가 이어지면 거기에서 몽골로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져서 독일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 신실크로드에 또 하나 편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위에 보시는 선이 있는데 이 위에 보시는 선이 어디냐? 바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는 선이 있잖아요. 이게 해상 경로입니다. 즉 위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달가워하지 않은 국가들이 바로 유럽하고 미국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언론들이 사실상 이거를 비판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거의 받았었어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자, 왜 1대1로를 비판하는가라는 겁니다. 1대1로를 비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 프랑스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의 메르켈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중심국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또 노란 조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어디에서 서에서 동으로는 뻗어갔지만 동에서 서로는 근대사에서는 뻗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물류라든지 유통이 뻗어오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형국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자체가 패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걸로 패권을 잡을 거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패권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1대1로에 맞서 유럽연합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 확장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밀어낼 거다. 이게 중국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파키스탄이라든지 몰디브라든지 1대1로 주요 거점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인도하고 태평양 전략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하느냐면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편승해 나간 거예요. 편승해 나갔는데 미국의 1대1로에 미국은 1대1로에 맞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아니요. 반깁니다.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전부 다 지금 이 1대1로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든지 그들이 독재든 뭐든 상관없이 아프리카에 있는 리더들이 중국으로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 신문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이 패권을 잡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이 해왔던 짓이에요. 즉 어떤 그 경제 벨트를 깔고요. 거기에 경제를 종속시키는 그 종속과 관련된 종속 경제의 형태를 만든 건 미국과 유럽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 중국이 이걸 하니까 자기들 눈에는 훨씬 잘 보이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보세요.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니카라구아, 그 다음에 볼리비아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만큼 시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나라는 미국 없이 못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한 짓이에요, 이게. 이것도 유럽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으니 미국의 입장에선, 유럽의 입장에선 당연히 꼴사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린 여기서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차피 서쪽으로 뻗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때 중국에게 어느 정도 편승을 해갈 것인가. 우리는 러시아로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문제, 중국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미국의 시각 또는 서구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진짜로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1대1로에 대해서 한 번쯤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1일차를 바로 1대1로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취업완성TV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